큰 그림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중진 위원들까지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고 있죠. 이재명에 대한 그 질타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고 또 이재명이가 정책들을 바꾸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이재명이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소식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서두에 딱 두 가지, 여러분, 딱 두 가지. 첫 번째,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물론 국민의힘도 지금 이 사이드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정치방역. 첫 번째는 내년 대선에 정치방역으로 비롯된 조작선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그 본질적인 워딩은 뭐 해야 한다? 뭘 봐야 한다? 정말 사활을 다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활을. 자, 대한민국의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후에 총선거. 이게 어떤 궤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궤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을 앞으로 10년 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훌륭한 위인이 나와서 잡느냐 못 잡느냐의 싸움의 최선봉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 미국도 이 작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때문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 소식이 이제 후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선거를 뭐라고 봐야 한다? 공산주의와의 싸움, 마지막 싸움의 시작. 마지막 싸움의 시작.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제 서해와 동해, 남해, 일본.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이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일본하고 미군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 남태평양 쪽에서 훈련이 시작됐는데 지금 한국 주변에는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주사파 대통령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내년도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되고 나서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내년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정신 바짝 차려서 또한 문재인이가 호주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하나의 방산업, 하나의 무기 판매에 숟가락 얹은 것밖에 더 없죠. 그 제대로 된 합의도 못하고 갔죠. 그 문재인이가 딱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도 2월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놓고 미국에다 엿먹인 거지. 우린 가겠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과 궤를 같이 하는 문재인 정권, 또한 중국 친중의 최전선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족 출신 보좌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된 중국 사이버 부대와 중국의 조선족들, 70만 조선족들, 얼마나 지금 차이나타운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는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어떤 선거다? 공산당을 잡을 수 있는 첫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멸공의 길. 네. 그래서 오늘 소식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들으시면 참
극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이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공수처가 발칵 뒤집어졌죠. 공수처가 조선중앙연합, 헤럴드 경제, 문화일보, TV조선 기자들, 무더기 통신조회, 공수처 언론사찰 일파만파, 조선일보 기자 6명 12회, 중앙일보 기자 3명 11회, 해당 언론사 15일 추가 보도, 공수처 수사 대상 가리기 위한 적법 절차, 가입자 정보로는 기자인지 알 수 없어, 법조계 범죄 혐의도 없는 기자들 통신자료 본 곳, 분명한 과잉조사, 일체히 비판하고 있다. 법세련, 통신사 김항해, 기자들 통신자료 받았다면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 수사위래. 그냥 이 공수처가 왜 발칵 뒤집어졌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공수처가 뭐하고 있습니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또 김오수 검찰총장,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취재했던 기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죠. 언론 길들이기. 그러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지금 그냥 묻지마 사찰을 하고 있는 거죠. 사찰을. 이에 기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기자들이 좀 살만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수처가 발칵 뒤집어진 거는 이제 이에 대해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화일보도 마찬가지고.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헤럴드 경제, 문화일보, TV조선 등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됐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적법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향한 사찰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특정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지난 8일 김경률 회계사가 페이스북에 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말하며 공론화됐다. TV조선, 문화일보 기자들도 조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확대가 됐다. 자, 이에 대해 지금 현재 왜 언론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느냐. 여러분 10일 날에 발의된 그 N번 방지법이라고 아시죠? N번 방지법. 이제 여러분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사생활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게 이 N번방 방지법이죠. 그러니 이 공수처가 작정을 하고 언론을 잡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어? 너희 거 싹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했던 언론들이 지금 뭐 여기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게 결국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관련 언론사들이 이거에 대해 함구를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내관을 건드린 거거든. 이제 앞으로 후속 보도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거지, 이제. 개인의 사생활 다 들여다보겠다. SNS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다 들여다보겠다. 그게 N번 방지법이에요. 10일 날 시행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뭐 보내면 다 볼 수 있어요. 검열시대가 열린 거지. 검열시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지금 독선과 독재가.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저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형교회 목회자요. 물론 대표로 제가 이영훈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두 분만 이렇게 조남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국교회 전체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7대 공개 질의. 자, 첫 번째 이영훈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종전선언 지지하십니까? 자, 종전선언 지지합니까?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이건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밑에 건 그냥 놔두시고, 자, 두 번째, 제주 4.3 사건의 폭도들. 자, 거기서 진학 군경이 폭력범입니까? 그들이 좋은 세상을 꿈꾸는 자들입니까? 이거를 목사님들이 답을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개 질의를, 제가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리를 안 넣는다면은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이제 뭐 앞으로의 방송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이 없으시면은 저는 이거를 인정한다고, 난 이대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 공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 그냥 시시한 것 갖고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6.25 전쟁. 자, 여러분들은 6.25 전쟁, 뭐 목사님들은 다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걸 남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침이라는 게 남한에서 침략했나, 이게 아니에요. 그 주어가 북한이 들어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남한을 침략했을 때 남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침.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 인정하겠죠,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6.25 전쟁의 주범인 김원봉을 정말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거를 목사님들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인가요? 김원봉이 누구인지 난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전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얼마 안 돼가지고 문재인은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 정도까지 문재인이가 떠들어대는데도 목사님들이 아직도 문재인을 대통령 취급하고, 문재인이 뭐 보내주면은 막 그냥 좋고, 문재인하고 지금 뭐 연합을 하고 함께하고 뭐 국가 조찬기도 하고 뭐고, 이거를, 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는 거고, 북한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왜 살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목사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저를 욕하지 말고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대답을 해봐요. 이게 아니면 목사들 다 사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첩왕이 신영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제 제가 공개 질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증거 자료를 이게 오늘 다 설명할 거예요. 공개 1번, 2번, 3번, 4 간첩와 신영복을 문재인은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들 이런 소리 듣고도 안 움직이고 난 그냥 목회만 한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신영복 간첩 서체로 국정원까지 여러분들 원운석을 여기 신영복 서체로 다 해놨는데, 이래도 그거 말도 않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더군다나 간첩은 다른 거 없어요. 김일성 우상화에 쉽게 얘기하면은 김일성이 수령이고 김일성이 하나님이요. 야, 좋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까? 목사님들한테 공개 질의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공약을 했어요. 아니 저런 신형 간첩을 존경하는 한테 내가 공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나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질의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까? 뭐 이거는 뭐 이영훈 목사님이나 소강성 목사님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막 그냥 그거는 뭐 하시는 걸 내가 이걸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은 그걸 손볼 때가 됐다고 요 내가 증거 자료까지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자,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인정합니까? 존경합니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물어볼게요. 박정희 경제 대통령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존경하십니까? 목사님들, 이분들의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이 경제적으로 세계 10대가 된 이 나라에서 목회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정을 하시냐 말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 됐으니까 내가 큰 교회 하니까 그냥 목사를 하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금 7가지인데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 못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에? 지금 여러분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것이 문재인이 이렇게 떠드는 것이 혼자만 저러면 떠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걸 믿고 지금 중국과 북한을 믿고 이렇게 문재인이 혼절하면 이걸 떠들어대요. 목사님들 이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7가지를 요약을 해서 난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지금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아니야. 먼저는 뭐 태블릿 PC 뭐 어쩌고 저쩌고 공작했니 안 했니 부정선거 했니 안 했니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뼛속 깊이 먼저 지금 대통령 될 사람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 후보자도 이게 안 되면 다 가짜예요. 가짜.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7가지를 하나하나 종전선언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해보니까 신문 몇 월 며칠 어디 이거를 증거 자료를 갖고 안 하니까 더 이게 안 되더라고.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거 다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 할 수가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이가 오늘 자녀 자식 불법 도박도 이건 못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 터졌어요. 오늘 본인한테 직접 이제 아들이 아니라 본인한테 그것도 이제 제가 중간 지점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 산 저 너머엔 실개천이 흐르던 고향 자네와 나 미래를 꿈꾸며 그 길을 밤새
걸었지.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우정이란 보석보다도 소중한 보물. 친구야 친구야 그 모습 보고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잊고 지내 우리들이 아닐런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네. 진실 없는 돈과 사랑에 웃지 말고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잘 익은 홍주 한잔 하면서 해묵은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것이 될 테니. 친구야 친구야 그 모습 보고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비꼬지가 사랑에 웃지 말고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잘 익은 홍주 한잔 하면서 해묵은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것이 될 테니. 양심도 없는 잡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국민혁명당에 태클을 걸지 마. 자유대한민국 국민혁명당 만세.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있기에 저마다 누려야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기에 눈부신 경제발전 이루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가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노래 부르네. 아하 세계 지투국가 한미 동맹 강화. 아 대한민국 승리하리라. 우리 내년 대선 오직 천만 조직. 아 함께해요 바로 국민혁명당. 도둑놈 문재인은 끌어내. 문재인 내려와. 더불어 공산당은 해산해. 해산해. 주사파 사이좋게 감방했어. 가만 가야지. 조화를 이뤄주세요. 국민혁명당의 목적은 12대 정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꿈이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게 해. 같이요. 누리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노래 부르네. 아하 세계 지투국가 한미 동맹 강화. 아 대한민국 승리하리라. 우리 내년 대선 오직 천만 조직. 아 함께해요 국민혁명당. 이렇게 소리쳐봐 국민혁명 만세.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마지막은 국민혁명당 자유를 되찾을 국민혁명당 만세. 하늘에서 내린 정당 최종 확정 국민혁명당. 이번엔 반드시 천만혁명 이루자. Let's go. 살다 보면 실수로 정치인들한테 속아도 절대 이번에는 안 속지. 국민혁명 완수해야지.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아니라는 걸. 그래 하나뿐인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는 거야. 자유 누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더 이상 지체 말고 국민혁명 한번 이뤄봐. 뛰는 놈 머리 위로 나는 놈이 따지만 그딴 건 상관없어. 창조주의 시니까 대한민국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 없다지만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봐봐. 만세. 더 이상은 속지 말자. 최종 확정 국민혁명당 자유를 되찾을 국민혁명당 만만세. 하나님이 주신 계획 천만당원 국민혁명당 이번엔 반드시 천만혁명 이루자. 나라를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외칩니다. 예, 연속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Believe in Jesus. Come to Jesus. Thank you, Jesus. 네, 세 가지. 일본에서는 그 Believ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심리 때 구다사이만 했는데도 30명이 쓰러졌습니다. 아멘. 외치는 사람들 앞에
시관 쓸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펴졌네. 두 손 들고 갑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 시려고 저주의 시체로 바늘 쓰신 두 손 들갑니다. 주의 사랑 깊고 커져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손 내리시고 빌라도 군인 등 때린 채 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두 손 들고 갑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 정당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Upon return to the Assembly right after the election, I will be introducing a resolution that asks the New Jersey legislature to make a declaration that we feel that South Korea needs to have its own sovereignty and any unification lifestyle. 미꾸라지 소강석, 사쿠라 소강석의 존재는 실로 참담합니다. 소강석 목사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62년생이라고 합니다. 62년생 나이에 걸맞지 않게 머리는 많이 벗어졌는데 그렇게 지적 도덕적 위험을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소강석 목사를 방송의 도마 위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소강석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참으로 기기미묘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소강석 목사는 입으로는 반이슬람, 반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반이슬람, 반동성애까지 얘기하면 우리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도 보수 우파라는 말을 척척척 합니다. 나도 보수 우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6.25 때 참전했던 미군을 모셔서 환영하는 행사를 무려 14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로 국민훈장 동백장인가 하는 국가에서 주는 훈장까지 이미 챙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소강석이 문재인 정부 못된 짓 하나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점인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맥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맥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6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맥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맥코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 총무라는 위치, 그나마 우리 선상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뭐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를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